안녕하세요. 돈될 만한 지역의 돈될 만한 매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저 강스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재개발 투자하시기 어떻습니까? 쉽습니까? 아니면 어렵습니까? 참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요. 패턴이 있습니다. 앞부분에는 정보나 공부할 만한 거리들 그리고 어떤 정책의 변화,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담아드리고요. 그 뒤에 저희가 매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요.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 영상만 보시면 이 재개발 투자하는데 어떤 식견과 안목이 생기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요. 자,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조그만한 영향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뒷 배경을 보시면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, 이 지도의 의미는요, 바로 이 매물의 위치도 되겠습니다만,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 동그라미의 이 바운더리, 경계죠. 이 경계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위치는요, 성동구입니다. 성동구. 이 성동구고, 이 성동구 중에서도 이 용담역 근처에 있는 용답동입니다.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. 근처죠.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. 자, 이 지역은 여기가 청계천이거든요. 이 청계천이 비가 오면 많이 오는 경우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 범람을 가끔 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요. 이 재난 지역으로 선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. 일반 분양을 앞둔 그 단지가 바로 이 재해 관리 지역의 재개발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, 그리고 재개발을 해야만 한 지역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앞서서 이 빨간색을 쳐드렸던 이 경계, 이 바운더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유행이라는 게 있죠. 이 재개발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선호되는 그런 재개발 방식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바로 이 역세권 시프트라는 재개발 방식이 있는데 일반 재개발입니다. 이게 도정법에 따르는 도시정비용 재개발입니다. 이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는데 신길 역세권이 있습니다. 신길역과 가까운 지역이죠. 이 신길 역세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역 지정이 됐고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거의 한 80% 이상이 나와서 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단 계 있죠. 그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여의도의 배후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효로 일가가 있습니다. 자, 이 원효로 일가는요, 투자자분들, 용산은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, 이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요, 무슨 사업만 진행하고 재개발 합시다 하면은 동의율이 뭐 금방 60%, 70%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이 공공재개발에 신청을 했다가 이 노후도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. 이 노후도 부분도요, 제가 보기에는 동수는 가능해 보였는데, 이 과거의 기준으로 이 연면적이 넘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하는데, 바로 그게 탈락이 되자마자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빠른 시간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요. 지금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아무쪼록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시켰던 매물도 있었기 때문에 제 고객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효창동에 있습니다. 이 원효로 일가와 이 마주 본다고 해야 되나요? 이 건너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인근에 있는데 이 효창동도 이 원효로 일가와 같은 방식의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효창동도 어떻게 보면 이 용산 지역 내에서 저평가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재개발로서 아파트가 된 지역은 이 효창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이 효창동과 이 원효로 일가는 역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마찬가지로 제가 효창동도 여러 군데 해드렸습니다. 그분들 지금 동의서를 내라는 그런 우편물을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. 그만큼 우리가 선진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노권 역세권이 있고요. 자, 이 역세권이라는 애매한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,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승강장 경계, 승강장이라는 것은 열차를 타는 곳이죠. 지하철을 타는 곳. 그 타는 곳,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입니다. 자, 이 500m도 좀 나누는데요.
1차와 2차가 있습니다. 1차는 350m, 자, 2차는 350m부터 500m인데, 이 1차 역세권이 원래는 250m였습니다. 그런데 이 350m로 100m를 늘려줬습니다. 내년까지인데, 이 1차와 2차의 차이가 뭘까요? 자, 1차는요, 종상향이 2단계, 3단계까지 가능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2종 주거 지역이 준주거까지도 가능하다.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. 하지만 2차는 한 단계 종상향밖에 안 된다. 물론 임대 넣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과 비슷하고요. 자, 그래서 2차까지 안 가고 1차까지 들어가는 이 350m 이내 매물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. 그런 매물을 찾기가 어렵지만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사업지가 이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 있을까요? 그 대상이 있는데 이 도시정비형의 경우, 그러니까 재개발입니다. 1차 역세권에 이 구역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도요. 처음에 위쪽 부분을 빼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 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 조항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동의율은요. 자, 입안 제한 시에 50%를 받아야 되고요. 그리고 구역 지정 입안 제한 67%. 원효로 일가가 여기를 넘었다는 얘기죠. 신청을 했다는 얘기고. 자, 조합 설립 인가가 75%.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가장 중요한 것은요.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입니다. 노후된 그 건축물이 얼마만큼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텐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. 자, 대상 지역 건축물 총수의 60% 이상, 서울시 조례를 따르고요. 그리고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수 30% 이상,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어야 된다. 30% 정도. 그리고 과소필지 150제곱미터, 그러니까 약 한 45평인데요. 이 작은 건물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유리하겠죠. 그 비율이 한 40% 이상이 되면은 이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서울시 조례에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. 무조건 30년, 무조건 2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이게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느냐, 무엇을 지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. 그 내용을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서울시 조례 보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나누어 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동주택 중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가 됩니다. 빌라. 자, 빌라 중에서도요. 이렇게 빨간 벽돌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. 이 빨간색 벽돌. 이것은 20년입니다. 왜? 철근 콘크리트 이외이기 때문에. 반대로 이 철근 콘크리트 이 철근으로 만들어진 이 철근 콘크리트 조 같은 경우는 별표 1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별표 1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. 이건데 91년 1월 1일 이후에는 뭐 5층인 경우에는 30년, 뭐 4층 이하인 경우에는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30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철근 콘크리트 조는 30년, 그리고 그 이외에는 2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벽돌이 많이 보인다. 그 건물이 많이 보인다.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노후도에 들어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자, 성동구 중에서 몇 안 남은 재개발 유망 지역이 되겠고요. 대부분은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성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재개발로 다 진행이 돼서 이젠 재개발할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재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요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항상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눈여겨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얼마나 노후도가 심하냐면요. 길이 좁고 이 안에 있는 큰 길 위주로 이 로드뷰는 들어갑니다만 이 안에는 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만큼 길이 좁다는 얘기죠. 길이 좁고 작은 호수들이 모여 있다면 이 역세권 시프트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인근에 청계천 리버뷰자이가 있습니다. 리버뷰자이는 어디에 있냐면요. 답심리역과 신담역 인근에 있는데요. 총 세대수가 1670세대입니다. 여기도 용답동 재개발한 거죠. 108-1로 기억하는데 자, 35층짜리 14개 동이 들어갑니다. 자,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빌라, 허름한 빌라, 길도 좁고 생활시설,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 나머지 있는 이 지역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? 자, 우리도 재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?
그 대표적인 곳이요, 바로 이 신길 뉴타운입니다. 자, 신길 뉴타운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돼서 16억, 17억, 30평대가 이렇게 호가 아니면은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도 있는 반면에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죠. 이 앞쪽은 어떻습니까? 여기가 3구역이고 여기가 1구역인데 다행히 1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. 제가 매물도 소개시켜드려서 그분들 입주권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열망이 가득할 겁니다. 우리도 새 아파트 만들어서 이런 데 살지 말고 16억, 17억 하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싶다. 이런 열망이 강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동의를 받는 시점이 바로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성동구가 집값이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 매매가가 5번째, 5위에 해당됩니다. 2017년도에 9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순위를 보면요, 이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다음이 성동, 그 다음에 마포보다도 평균 매매가가 높습니다. 그만큼 뭐랄까요, 그 새로운 신흥 주거 지역으로 이 성동구를 주목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도 용답동 성동구에 위치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요, 이 노후도 동수 3분의 2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인근 시세를 보면요, 여기는 동대문구 답심리인데 이 레미안 위브 아파트가 가까이 있습니다. 이 아파트가 실거래는 14억 원이고요. 호가는 1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시킬 매물은요, 이 신축 2구 투룸입니다. 자, 어떤 분들은 신축은 입주권이 안 나오지 않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것을 정해놓는 게 권리산정이죠. 이 권리산정일 이전에 준공이 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게 된다면 입주권이 나옵니다. 신축이라고 무조건 안 나온다,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매가는 3억 원 중후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투자금은 약 한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선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입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입지를 좀 살펴보면요, 이 답심리역과는 약 한 10분 거리 정도 될 것 같고, 오히려 용담역 같은 경우는 2, 3분 거리로 이 매물 위치와 가깝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, 이 답심리역, 위쪽이죠. 위쪽은 두 가지 재개발이 있습니다.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이고요. 하나는 108-1인데, 이게 청계 리뷰블 자이죠. 자, 이 지역 일대는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나머지가 시장과 그리고 주택가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주택가 중에서 이 용담역과 가까운 부분, 뭐 이거 경계는 제가 그린 건데요.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해도 충분히 될 만큼 노후화되어 있고요. 길이 좁고 작은 그런 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한 이 왕십리역도 가깝고요. 그리고 밑에는 성수가 있습니다. 이 성수도 가깝습니다. 그래서 입지는 그야말로 뭐 짱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입니다. 이 노후도가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. 이 용담역 일대의 노후도를 보면요, 재개발을 진행해서 새 아파트가 되는 그런 열망이 있고 동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꼽는 지역 중에 몇 군데 되지 않는, 뭐랄까요, 묻어두면 좋을 만한 그런 지역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용담역 일대의 큰 대로변, 이 큰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시장을 제외한 이쪽 부분이죠. 이쪽 부분의 노후도는요,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90%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. 90% 이상이 될 것 같고, 이 역세권 관련된 역세권 시프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재개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왜 여기는 이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용답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초품화 단지가 되겠네요. 자, 지금까지요,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드렸고요. 자, 자세한 가격에 대한 문의, 그리고 이 용답동과 관련된 사항,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까지 저는요, 캉스타였습니다.